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건프로입니다. 주식 비트코인 그래프 보면서 힘든 나날들을 혹시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끌 비투에서 아파트를 겨우겨우 장만했는데 금리도 오르고 집값은 연일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함에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러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화병, 불면증을 다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때마다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바로 경제적 자유인데요. 정확한 뜻은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충분히 여유를 즐길 만큼 수익이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또 다른 말로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 있는 저희 팀의 특급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적어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위험을 각오하고 고수익을 얻는 소위 모 아니면 도 방식의 모든 투자를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주식,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고 주식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에 투자하면 안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우량주들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리스크야 적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에만 돈을 묶어놓지는 않죠. 당장에 큰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장기적인 우량주 투자와 별도로 단타를 노리며 리스크가 큰 주식에 손을 댑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식 투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큰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즉, 지금은 투자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안정자산이자 현물인 달러나 금을 사라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이 리턴을 포기해서도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저희와 함께 유심히 연구하다 보면 틈새 시장,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죠. 한동안 아파트가 그러한 투자 상품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고, 그러니 모든 투자자들이 아파트 투자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파트도 이미 하락장에 접어들며 영끌하신 분들의 실망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아파트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부동산이라는 큰 범위에 속해 있는 한 상품에 불과하죠. 즉, 아파트의 상승세가 한풀 꺾일진 몰라도 다른 부동산 상품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이라, 여러분들은 건물주라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10대 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 건물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애들마저 번듯한 직장인보다 건물주, 집주인이 부자의 기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시의 빌딩들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큰 빌딩의 주인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왠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자의 세계를 경험하다 보니 그 빌딩의 주인들은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부동산을 소유함에 있어 제가 예상했던 엄청난 많은 돈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부동산은 부자들의 전유물이라 치부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특급 비법은 바로 틈새를 노린 부동산 투자 그 첫걸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첫술에 배부르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금수저다 하시면 바로 빌딩을 사러 가시면 되겠지만,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 가진 거는 건강한 신체일 뿐이지 않습니까? 마치 달리기에 도움닫기가 있듯이 부동산 투자에도 이 도움닫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 도움닫기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좀 생소하시죠? 지식산업센터를 쉽게 말씀드리면 판교 테크노밸리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판교를 가시면 각종 IT 기업들과 첨단 기업들이 서로 오밀조밀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대부분이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종업계 기업들이 3층 이상의 한 건물에 모여있는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는 LTV를 무려 90%까지 해주는 유례없는 상품인데다가 DSR 규제도 없는 정말 완벽한 상품인데요. 여기서 LTV란 매매가의 9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DSR 규제가 있으면 소득이 많아야 넉넉히 빌려주는데 DSR 규제까지 없으니 소득과 상관없이 넉넉한 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는 부가세 환급까지 해주는데요. 분양가의 약 5%에서 많게는 7%, 8%까지 부가세를 돌려줍니다. 결국 대출 90%에 부가세 환급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투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식산업센터가 만약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90%까지 대출이 되니까 실투자금은 2천만 원이고 여기에 부가세가 7%라고 하면 1,4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으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은 600만 원 정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완공 시점쯤 입주하는 기업에 보증금까지 미리 받게 되면 실투자금은 빵원을 넘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보증금을 분양가의 10%인 2천만 원만 잡아도 대략 마이너스 1,400만 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식산업센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공실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입지의 사업지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이제 막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시는 여러분들은 초보이시니 괜찮은 현장을 나름대로 알아보시되 저희 제작진과 꼭 의논 후 투자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의와 질문은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또한 지산과 더불어 요즘은 라이브 오피스라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오피스라고 하면 그건 또 뭔가 하실 텐데 쉽게 말하면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단점을 보완한 또 다른 형태의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존 지식산업센터는 취사가 안 되고 화장실도 각 호실에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라이브 오피스는 이러한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성과 오피스텔의 편리함이 결합된 홈오피스의 일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라이브 오피스가 왜 뜨고 있냐? 이를 알기 위해선 요즘 추세를 좀 더 읽으셔야 하는데요. 아파트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출퇴근을 반복하는 것도 싫은데 젊은 직장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도 빨리 하고 싶죠. 그러니 당연히 오피스와 연계된 집을 소유하고 싶은 요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라이브 오피스 시장은 기업들이 사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많지만 향후 이러한 주거가 트렌드가 되어서 수많은 젊은 회사원, 프리랜서들이 이러한 라이브 오피스 형태의 주거를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이러한 홈 오피스에 라운지까지 추가돼 호텔에서만 누리던 라운지 혜택을 직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편리함까지 탑재된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등장하고 있죠. 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우리가 건물주가 되는데 충분한 도움닫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좋은 투자를 통해 도움닫기를 마치셨다면 시세 차익을 보고 쌓아둔 지식산업센터 및 라이브 오피스 등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은 꼬마 빌딩으로 한 단계 올라타시면 되겠습니다. 꼬마 빌딩에서는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경매를 이용하신다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의 매물을 사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물론 경매에 나온다는 건 무언가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셔야 되겠죠? 경매로 꼬마 빌딩을 낙찰 받으셨다면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 관리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상품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하신 후 양도세를 위해 몇 년 소유하시다가 파시면 짜잔! 여러분들은 투자하신 금액의 대략 5배에서 10배 정도는 충분히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이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하시지는 마시고 말씀드린 충분한 도움닫기 후 꼬마 빌딩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앞서 꼭 여유 자금을 확인하신 후 안정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는 여유 자금조차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거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시면 여유 자금은 누구나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돈만 많이 드는 아파트 소유 욕심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월세로 버티시면서 만든 목돈으로 투자해서 도전해 보시는 좋은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자의 길에 진입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실거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너무 겁나시나요? 아니면 너무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럼 저희가 이끌어 드릴 테니 저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세세하게 부자가 되시는 지름길을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픈 채팅방 링크는 영상 하단에 달아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대,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걷는 부자의 길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